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민생 경제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경제 불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산입된 것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는데 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제정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제 93년 YS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했을 때 한번 이제 발동이 된 적이 있었는데 한 국가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 뭐 천재지변이라든가요, 내후외환에 있을 때 일단 국회를 통해서 입법 부가 가동이 안 될 때 대통령이 급박하게 이 명령을 통해서 그 법의 실행 혹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가령 1993년에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서 금융실명제를 이제 실시를 했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어떤 주장이냐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던 이 최저임금 이 개편안 이 시행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일단 이게 한국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시행을 멈추고 나아가서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바로 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카드를 야당에서 꺼내들게 된 겁니다. 네, 앞서 어젯밤 JTBC 토론회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말미에 보면 유시민 작가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받은편에 있었던 신세동 교수 그 의견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의견은 같았지만 서로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의 문제는 계산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번 대법원 판결도 있고 주휴수당을 점진적으로 폐지를 하고 최저임금을 굉장히 강하고 임팩트 있게 뽑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거의 한 20%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주휴수당 폐지 문제는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1년 반, 2년 전, 2년 전에 이 주휴수당을 어떻게 할 건가를 놓고 그때 당시에 이 최저임금을 결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던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게요. 이 재정경제명령권은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령 1993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한 것이었었고요. 그게 원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문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현 시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아마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좀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알게 명확하게 가려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젯밤 JTBC 토론에서 가장 큰 공방이 펼쳐졌던 부분 역시 경제 위기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일단은 정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기,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위기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맞은편에 왔었던 이제 신세동 교수가 다양한 얘기를 했었죠. 경기 동행지수도 얘기했고 거기에 약간 좀 바라본 시각은 다르지만은 상가 공실이라든가 지하철 광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거 외에도 실은 설비 투자의 감소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제조업의 공장 가동률 저하라든가 제조업의 위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위기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위기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은 실은 이제 수출 분야거든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올 한해도 수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6천억 달러가 넘는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위기냐? 현재는 부진 정도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위기다 아니다 싸울 그럴 대목이 아니라 위기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야 아니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로 빠지지 않게 지금 힘을 합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펼쳤었으면 더 좋았을 걸. 건전한 방향이 됐을 것 같은데 어제 토론에서는
뭐 좁은 의미에서 위기가 아니다. 네. 이게 이렇게 지표가 나쁜데 위기 아니냐. 이런 공방으로 가서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경제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보지 않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상에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네. 이걸 뭐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무조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기니까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것이고요. 반대하는 의기는 아직 위기는 아니고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니까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말라. 이런 공방인데 뭐 방금 앵커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 자칫 위기에 빠질 네. 수가 있으니 어서 빨리 대처하자. 우리 힘을 합치자.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굉장히 좋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민생 그리고 경제 활력입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생, 경제 활력이었었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네. 얘기가 없었고요. 어제 이 신년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대기업 총수까지 다 모으고 했었는데 일자리에 있어서의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하고 기업,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언급을 하고 정부도 여기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보면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이제 대기업에게 러브콜의 사인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은 아마 대기업들이 받게 됐는데 과연 정부와 청와대가 원하는 만큼 이제 투자를 하게 될지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김성주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속도 조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궤도 수정은 아니고 속도 조절도 아니다라는 이제 청와대의 입장은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핵심은 뭐 민생, 공정, 뭐 혁신, 공정 같이 나왔지만 역시 경제였었고요. 경제 중에서도 아마도 이제 대기업까지 함께 이 라운드에 오르는 투자를 통한 조금은 성장 지향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속내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올해 활력을 띠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의 마찬가지 그럼요. 마음일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변수, 뭐 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꼽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수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18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수출, 그다음에 뭐 23개월, 24개월 연속 나왔던 무역 수지 흑자였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어찌 됐건 아주 쉽게 말해서 미국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왔단 말이죠. 근데 당장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출 지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올 한 해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칫 1월부터 3월에 수출 지표가 꺾인다든가 네. 그것도 큰 폭으로 꺾이게 될 경우엔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위기다 악이다 이런 공방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굉장히 좀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수출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